안녕하세요. 레드블루입니다. 2022년 1월 22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장 분석에 앞서 하락장의 해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선물은 코스피 200 종목을 지수화한 거죠. 코스피 종합지수는 코스피 현물,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한 이제 그걸 지수한 거고, 그 또한 선물도 마찬가지로 종합지수를 또 지수한 게 선물 지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현물 매수에 대한 해지는 선물 매도입니다. 선물은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1억 원 해치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선물 같은 경우는 증거금 1,00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억 정도를 이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올라야 합니다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내 주식은 팔기 싫다고 하면 선물 매도를 통해서 현물 주식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선물은 또한 옵션으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옵션이 선물보다 레버리지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에는 선물 한 계약과 옵션 한 계약의 가치는 같습니다. 선물 매수는 상승이 베팅하는 거죠. 내가 선물 매수 상승을 예상하고 했는데 지금처럼 주가가 빠지고 선물 지수가 빠지면 풋을 풋 옵션을 매수해서 해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도를 했을 때, 지금 선물 매도를 했으면 굳이 해지는 할 필요는 없죠. 계속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 플러스로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는 없지만, 만약 이제 뭐 월요일 날 내가 선물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고 선물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해지는 옵션 콜 매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풋이나 콜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매도는 선물과 같이 높은 정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옵션을 매수를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뭐 자세한 것은 솔직히 상당히 좀 전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주식이 빠졌다고 하면,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선물을 통해서 해지를 하든가 옵션을 통해서 해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해지를 하게 되면 주식이 빠지더라도 크게 내가 동요하지 않고, 뭐 계속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이제 선물이나 옵션 거래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좌측에 보는 그래프는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뭐 토요일 야간 또 무지막지하게 2.89포인트 정도 무지막지하게 빠졌습니다. 뭐 이게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린 그 시점을 통해서 계속 내려와 버렸네요. 자, 이제 하락점이 어딘지는 좀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보시면 한 10월 달 경에 한 14,000, 14,400 정도, 14,400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요 정도에서 지지한다고 하면, 현재 요 거기까지 왔죠.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오전장 시작할 때 미국은 나스닥 야간장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플러스를 해서 좀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이 이후로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건 가능성이고, 실제 시세가 밑으로 간다고 하면 추세는 계속 하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걸 제가 나스닥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한국도 나스닥처럼 빠지고 있습니다만 좀 덜 빠졌죠. 뭐 나스닥은 뭐 2%, 뭐 1%, 2% 계속 빠지고 있는데, 저희는 좀 그래도 낙폭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합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크게 빠졌습니다만 다시 치고 올라왔죠. 375를 지지하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이제 요때가, 예, 12월 달 요때가 11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요 저희가 최저가 찍은 게 11월 30일입니다. 나스닥 29일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일 날, 그 다음날 한국장은 더 빠져버렸죠. 이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항생이 빠져가지고 같이 빠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요때 저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나스닥은 뭐 이미 16,000 위에 있었죠. 그리고 12월 3일 날 이제 나스닥은 최저가를 찍고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는 저희도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가져온 이유는 현재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만 저희는 전저점을 아직 갱신하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은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뭐 하락해가지고 그 밴드 내에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 여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의 포지션은 그렇게 뭐 수익이 많이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떨어집니다만 계속 반발 매수가 하면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스닥이 꼭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빨리 포지션을 정리하지 마시고 그래도 뭐 매도를 쳤다고 하면 이제 홀딩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반등을 주면 청산하면 되겠죠.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나스닥이 빠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급락하게 빠지고 있지는 않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일단 지난 저점은 375였고 전저점이 보시면 한 요정도 367.50입니다. 367.50 그 위에 370이니까 일단 지금 375에서 375 7.5 정도, 7.5포인트 아직 남아있죠. 이게 붕괴되면은 추세는 계속 하락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370이나 367.50에서는 강한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빠졌기 때문에, 아무튼 요 10월달 경에 있던 저점을 갱신하더라도 요 부근에서는 강한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꼭대기까지 올라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은 좀 하다가 좀 숨고기를 한 다음에 더 내려가더라도 일단은 한 요중선에서는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3월물 지수 그래프인데요. 일단 그 지금 옵션 2월물 기준이 390에서 이제 빠졌습니다. 쭉 빠져가지고 계속 이제 추세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375에서 반등 줘가지고 376.35 한 중간마디 정도 1.25 정도 올라와서 마감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추세는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요일 야간에 나스닥이 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장 또 월요일 또 갭으로 하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했을 때 370을 지지받느냐 또는 367.50을 지지받느냐 하지 않고 더 내려가느냐 이제 그걸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선물 1포인트가 지수로 환산했을 때 한 0.33 정도 되기 때문에 7포인트 370이 되려면 지금 6에서 306이니까 6, 6, 3, 18 한 종합지수를 한 2% 정도 선물지수를 한 2% 정도 빠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큰 하락이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갭으로 뭐 이 정도 했다가도 더 빠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370 뭐 빠진다고 하면 갭으로 빠져가지고 저점은 370에서 튕겨가지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좀 390에서 상당히 많은 가격이 움직였기 때문에 한번 그 뭐 물론 중국장도 중요하고 미국장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세게 한번 위로 이제 쳐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기준은 370 또는 367.50 367.50 붕괴하면 이건 뭐 솔직히 이제 저점을 이제 어디가 저점인지는 예상하기는 좀 힘듭니다. 자, 아무튼 지금 하락이 하고 있다. 기술적 강한 진지는 370 또는 367.50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옵션 2월물 1월 21일 금요일 마감 시세표인데요. 지금 지수 종가는 367, 36, 376.35, 375에 1.25 더하면 376.25, 3호니까 중간마디, 그러니까 2.5가 한마디니까 1.25는 중간마디죠. 다시 튕겨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저기서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자, 일단 이제 옵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옵션 2월물 기준으로 자, 양 옵션이 한 6.5에서
이제 맞춰가지고 풋이 쭉 가고 콜이 이제 밑으로 갔는데 보시면 이제 풋의 현재가가 14.80이죠. 자, 390에 14.80이죠. 14.80이고 시작했을 때 6.5니까 빼면은 8.25다. 그런데 선물 입장에 봤을 때는 90에서 376.35까지 갔으니까 13.35포인트 움직였죠. 왜 이렇게 됐냐? 처음 옵션은 처음부터 6.5, 내재 가치는 제로인데 프리미엄이 6.55인 겁니다. 프리미엄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은 델타 값이 1이고 프리미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 시세를 그대로 반영했지만 이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선물 지수만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8.25 정도만 움직였죠. 선물은 13.3으로 움직였고요. 델타 값으로 봤을 때는 이제 등가의 델타가 0.5고 선물은 델타를 한 1로 보면 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옵션은 덜 움직이게 됩니다. 점차 만기가 가까울수록 이 프리미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세가 여기서 선물이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 값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90에서 375가 되면은 15가 되는 건가요? 자, 15. 그러면 이 종가는 실제는 만기 때는 15가 되겠네요. 375에서 하면 요 390에 14.50은 15에서 2월 둘째 주 목요일 날 15에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무튼 요 옵션은 좀 뭐 프리미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야 되고요. 일단 375에서 다시 양옵션 교차해서 이제 콜이 올라오긴 했지만 또 신기하게도 이제 390에서 6.5 정도에서 맞았고 여기도 한 6.5 근처에서 했죠.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프리미엄이 많이 죽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주 되면 보통 1포인트 정도 옵션이 프리미엄이 주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에 뭐 시세가 좀 멈춰버리고 제자리 걸음 한다고 하면 이 그 등가의 프리미엄은 6.5에서 빠르게 5.5나 5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매수의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 시세를 빨리 취하고 이제 마디맞고 떨어지면 무조건 취하고 다시 재진입하더라도 옵션 매수 경우는 빨리빨리 수익을 창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이게 지금 375 위에 있죠. 그러면 6.69하고 7.12 마주 보고 있는데 보통 뭐 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요즘은 좀 크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프리미엄이 제로예요. 6.69도 제로고 7.11도 제로라고 보고 그러면 요 양 가격을 만기일까지 매도를 쳐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7 플러스 6 하면은 13, 14 정도의 프리미엄을 미리 수익을 확보하고 거기서 이제 한쪽 콜이나 풋 한쪽을 이제 선물 한 계약으로 해지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만기 때는 이제 프리미엄을 다 먹을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뭐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괜찮은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더 디테일한 거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야간 선물인데요.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빠졌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네, 한 뭐 0.48%, 1.80밖에 안 풀었죠. 보통 이 정도 되면 한 4나 5 정도 빠져야 되는데, 5포인트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갔어요. 결과적으로 뭐 안 갔다는 것은 어떤 뭐 주도 세력에 좀 지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야간 선물이 그렇게 나스닥을 100% 반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제 좀 상승이 강하지 않으면은 시작 가격이 물론 금요일 야간이 314.5에서 마감했지만 좀 더 아래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373이나 372.50 근처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아무튼 여간 선물은 좀 많이 가격을 반영 안 했지만 또 미국 시장과 다르게 한국 시장은 또 가격에 대한 강한 지지를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월요일 장은 좀 개업으로 하락해서
좀 빠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생각을 하고 대응할 필요도 있겠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토요일 날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미국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미국장을 따라가니까 좀 빠질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금요일 주간 종가는 376.35. 자, 야간은 또 빠져서 374.5. 나스닥이 2.89%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일단 현재 뭐 지난주도 잘 확인하시겠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를 잘 보고 현재 수급은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보시고 거기에 맞는 포지션으로 같이 따라서 매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선물 매수, 콜 매수는 야간 선물 지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스닥 선물이 아침 8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수 포지션이 있는지, 포지션인지, 그러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좀 강하게 반등을 주면 시가 위로 가면 시가 바로 위에 있는 마디 375나 377.50, 380 뭐 이런 마디에서 진입을 하고 목표 수익은 1이나 2 짧게, 시세 지속 시 다시 들어가더라도 짧게 끊어가면서 상승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선물 매도는 현재 추세가 매도잖아요.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이제 월요일에 갭으로 하락으로 빠져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세를 마이너스 준 상태에서는 또 시가에서 또 치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매도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장 시작하자마자 미국 장 빠졌다고 뭐 바로 들이대는 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추세를 진짜 시세를 그쪽으로 밀어가는지를 충분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를 붕괴하더라도 좀 지켜보고 시가 아래 바로 마디 붕괴하면은 진입한다고. 또 시가 지지로 상승한다 그러면 좀 지켜봐야죠. 무조건 매도 치면 안 돼요. 매도 치면 안 되고 상승하면은 지금 시가 기준으로 상승하니까 그날은 기다려 봤다가 자, 쭉 올라가다 위에서 뭐 마디에서 못 뚫고 내려온다. 이때 들어가야 되는 게 이때. 좀 늦게 하면 50, 뭐 50, 0.50포인트, 50포인트가 아니죠. 0.5포인트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 딱 기준을 잡고 요 위에 다시 가지 않는 이상은 손절 까지 말고 요 정도에서 매도 쳐가지고 홀딩 해가지고 뭐 시가 붕괴까지 가든지 아니면 시가 근처까지 가든지 그렇게 이제 시세를 내면 되고, 아무튼 바로 이제 매도 같은 경우도 쉬울 수는 있습니다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목표 수익은 짧게, 길게, 이제 매수도 마찬가지는 풋도 마찬가지 짧게 1에서 2포인트를 계속 누적해가지고 하면 3이 되고 4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양 포지션 선물 매수 또는 매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월요일은 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추세가 바로 하락으로 밀 수도 있지만 다시 반등을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자 여기도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8시 나스닥 선물 봐야 되고 갭으로 하락할 시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약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장 시작과 동시에 진입은 리스크가 크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바보같이 그냥 미국장 빠지기 때문에 또 빠지겠지 예상을 하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장이 가는 걸 보고 이제 주도 세력이 가는 방향을 보고 우리 같이 물을 태우는 거지, 우리가 뭐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갈까 무조건 내려갈까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9시 20분까지 시세 관찰하든지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면은 항생 중국 시장은 10시 반에 시작하니까 그때 이후에 뭐 항생이나 중국도 이제 미국장이 빠졌기 때문에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걸 본 다음에 11시 이후에 이제 추세가 좀 뭐 위로 갈 건지 아래 정해질 것 같으면 그때 들어가는 게 괜찮고, 아무튼 한국장이기 때문에 뭐 굳이 10시 반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는 9시 20분 전후에는 자기가 좀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하고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그날 장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 빠져서 안 죽여버리면 수익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튼 포지션은 잘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스닥이 계속 이제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장도 올라가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융시장 미국이 뭐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빠지는데 한국 혼자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죠. 하지만
너무 또 미국 달러서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라고 해서 한국 분들도 미국 해외 선물이나 미국 주식을 많이 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유럽 사람들도 살 거란 말입니다. 미국 시장 전 세계 시장 사람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세력은 뭐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한국 내국인들이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나스닥이 그렇게 급락을 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많은 돈이 들어갔다가 한 번에 빠지면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 우리나라가 또 뭐 코로나든지 이 경제 뭐 무역 수지나 그런 건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당장은 뭐 그렇게 급락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잘 판단하시고 지금 이미 뭐 매도 포지션을 더 들고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판단하시고 매도를 가더라도 짧게 짧게 매수도 짧게 지금은 길게 가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지금부터는. 네, 그래서 다음 주도 잘 하시고 또 다가오는 고정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디언블루였습니다.